국방개혁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방개혁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종기 교수입니다. 네, 국방정책 또 군사 이런 걸 강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국방개혁이 뭐 정권마다 좀 달라요. 예. 뭐가 버전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꾸 뭐 뒤에 국방개혁 무슨 숫자가 붙고 그래요. 그렇죠. 예. 저는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20 그랬던가? 예, 그렇죠. 뭐 하여튼 예. 숫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기본개혁을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약칭 국방개혁 2020이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 붙는 숫자는 이 추진 기간, 또, 그 목표 논도,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20은 목표 논도가 202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추진해야 될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0920. 그래서 2009년부터 2020년, 이제 목표는 똑같죠. 그렇게 하고 추진하다가 2010년에 잘 아시는 이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도, 이게 우리 군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에, 국방개혁 307 계획을 만듭니다. 예. 그 307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상부 지휘 구조를, 통합군 구조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날짜, 계획에 서명한 날짜, 그게, 3월 7일. 3월 7일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죠. 특히 해공군, 그 다음에 예비역들 해가지고, 이건 육군 중심의 그 통합군 계획이 아니냐. 또 각 군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강한 반대로 해서 이게 결국에는 법제화하고 제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났고, 결국에 이제 우리 군의 상부 지휘 구조는 합동군 체계로 간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 1230을 만들죠.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 목표 연도로 추진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1430, 2014년부터 2030년 그걸 만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국방개혁 1.0으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는 국방개혁 2.0이다. 해서 국방개혁 2.0으로 명칭을 붙이죠. 근데 이게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안보 기획 문서 보면 뭐 국가안보 전략서부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안보 문서에 유일하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예. 그래서 국방개혁법. 그렇죠. 그래서 2005년 12월부터 이게 최종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게 2006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동안 여야가 엄청난 논의와 또 반대와 이런 거를 다 절충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국방개혁법은 5년 주기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은 각 정부의 임기죠. 그래서 5년 주기로 바꾸고, 이게 또 안보 환경의 변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미동맹의 변화, 또 북한 위협의 변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2.5년 단위로 이제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또 매년 또 국방부, 즉 정부에서는 이 국방개혁 추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 관련 이 국방개혁법이 신의 한 수였다. 그렇죠. 이게 무슨 계획이 아까 이제 버전들이 많이 이제 정권마다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번 나오고 마는 정책이 아니라 매 5년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만들게끔 강제해놨고 그걸 또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생각났다고 하고 뭐 정권 바뀌었다고 없애고 이러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국가 운영은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나 이거 안 해. 입맛에 안 맞아. 싹 방기하고 말 경우에. 그럼 뭔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국방개혁 정책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 뭐 그 정부 상향에 관계없이 계속 이어진 거죠. 맞아요. 문재인 정부까지. 국방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서 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정권이 바뀌면 국방부 장관 밑에 늘 또 기구를 두어서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죠. 국방개혁실. 예. 항상.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국방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왜 좀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국방개혁, 즉 이전 정부가 했던 것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방개혁이라는 명칭도 없애고 국방혁신으로 바꾸고 또 국방개혁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국방개혁실도 없애고 그 조직을 일개 국으로 격화시켜서 차관 직속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국장도 또 육군 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느 군이 또 어느 사령관이 육군 준장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 무슨 세미나나 하라고 그렇게 했나 보지. 예. 국방개혁 안 하겠다는 거지 뭐. 국방개혁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 안타까운 기간이 있었군요. 예. 지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면서 아주 강력하게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명하셨고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되었던 그런 방향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하는 말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 개혁은 혹시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를 잘라내고 없애는 걸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강화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예. 최종 목적을 향해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제 무력 사용 집단이 되도록 머리도 능력도 그러니까 낡고 굉장히 이제 오래 지난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바꾸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냥 뭐 옛날 거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이래갖고야 전투력이 되겠어요. 그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냥 유지해서는 안 되죠. 일본 군대로서는 싸울 수가 없죠. 이란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나죠. 개혁이 없는 군대 그거 되겠냐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2040 이 목표년도 2040년을 그렇죠. 사람이 없는 군대로 만들겠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꼭 어떤 군대예요? 사람이 없는 군대?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가장 정말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인구 문제거든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저 출산율.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올라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작년 2025년에 0.8명까지 올라갔죠. 0.7명대 유지하다가. 그래서 정말 이거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병역 자원은 만 2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2045년에 우리 군에서 복무할 인원들은 이미 태어났습니다. 언제? 2025년에.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2040년에 가면은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한 30만 명 선밖에는 공급 수준에서 되지 않는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현재 이재명 정부도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자원 부족은 정해진 상수.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불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이제 5년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024년 11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최초로 무인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무인 로봇, 이제 UGV라고 그러죠. 무인 로봇하고 그다음에 정찰, 그다음 자폭 드론들로 그것만 딱 구성해 가지고 무인 부대로
러시아군하고 전투를 하죠. 예. 맞아요. 진짜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세계의 군사 강국들은 생각하게 됐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러한 그 미래형 부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월 초였던가요?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이 세미나에서 그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죠. 앞으로 국방에 있어서 예. 그 천명을 하면서 이제 미래 국방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인구 절벽 끝에 서 있는 한국 2045년이면 예. 징집 가능 인구가 12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그리고 또 더욱이 휴머노이드 또 그보다 더 발전된 뭐 안드로이드 네. 뭐 이런 이제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당연히 지금 뭐 그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국방 개혁 차원에서 예. 맞물려 돌아가겠죠. 예. 인구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2020년 20세 남성 인구가 33만 명. 그러면 55만 명 유지가 가능한데 36년이 되면 22만 선이 붕괴되고 병력 중원 마지노선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예. 40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20세 남성 인구가 14만 명 이하로 급감을 해서 현재 절반 이하.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병력으로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비 병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30만 명도 굉장히 힘들게 유지가 가능한 이제 그런 규모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군의 상비 병력이 2022년 말 기준에서 50만 명인데 30만 명이면 20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병력 규모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국방개혁의 포인트를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 윤석열 정부에서 강구했던 이제 법적인 이제 그 기반을 다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미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국방개혁하는 법률, 즉 국방개혁법이 지금 이제 딱 20년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개정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 그러면 2040년의 미래를 그리려면 다시 새로운 국방개혁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뭐 진보나 보수나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이전처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가장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 유무인 복합체계나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좀 희미했을 거예요. 희미했죠. 예, 희미했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 그게 제도 그러니까 이제 보장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통령 직속의 미래 국방 전략위원회. 예, 이것도 이미 대통령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 구성 중에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말 빨라요. 제가 저 주변에 아는 분도 미래 국방전략위원회에 예. 이렇게 뭐 모셔가고 뭐 구성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기존의 국방 개혁실, 그 수준으로 국방부에 보면 기획조정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부의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기획조정실에서 국방개혁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만들었죠. 국방개혁 추진단인가 뭐 이게 저 기구도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저 임시기구로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께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그 상설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개혁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미 이 작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 제도적 기반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의 발전한 기술을 군에 이전하는 문제도 거기서 논의도 되고 그렇죠. 그 서포트한다고 하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예.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그 50만 드론 전사를 육성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상징적 고의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세계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조차도 2023년에 국방부 부장관이었던 힉스 부장관이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
인센티브를 주창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가에 아주 대량 생산으로 해서 우리가 값싼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우리가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드론이죠. 그래서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조차도 굉장히 저가의 드론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미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 부대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국군은 지금 한 몇 년 정도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굉장히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방부 장관께서도 50만 드론 전사를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말씀 있죠. 들어보니까 드론 정말 중요한 건데 예. 드론 작전 사령부 만들어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렇죠. 예. 뭐 하는 거지? 예. 생각만 하면 그냥 연락을 그러네요.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군에서 한 개의 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교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인력, 장비, 부대, 리더십 이런 요소를 만들려면 맞아요. 통상적으로 6에서 7년이 걸리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2개의 사령부를 만들거든요. 전략사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예, 그럼 결국에는 있던 부대에서 끄집어 내와가지고 그쪽에서 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멀리 안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정치적 이익만 지금 그렇죠. 쫓은 예. 결과지 뭐. 아유, 정말 우리 근세사의 큰 불행인데. 하여튼 이제 제대로 국방개혁 하겠다고 나섰으니 네. 정부의 이제 성공을 바래 봐야죠. 국방개혁이 완성하는 거는 제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방개혁법을 만들면서 법적으로 기틀을 다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개혁위원회, 또 국방개혁실을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누구봐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그 민생, 국방 이 두 개가 이제 국가를 떠받치는 큰 힘이고, 예. 그 리더십이 그렇죠.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제 양축인데 예. 국방 문제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국방개혁은 정권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켜낼 나라의 기초공사다. 이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생존을 위한 자주국방과 이걸 이제 부르짖으면서 처절한 몸부림을 그렇죠. 2026년에 대해서는 주권을 위한 자주국방의 좀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국방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 국방개혁을 위해서 정말 큰 그 여론시장에 영향력 있는 홍교수 같은 분들이 바른 방향 또 동력을 부여하는 일에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